식초를 식사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신 것처럼 약간 혈기가 싹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음주 자리에서 식초를 같이 드시게 되면 주량이 한 병인 사람이 소주를 2병을 마셔요. 곧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 뭐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그다음 많은 빛의 공유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식초를 드심으로써 시력까지 더 나빠지지 않게. 동양의학에서는 신맛이 간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식초 역사가 한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초가 언제부터 인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양념이 된 걸까요? 인류가 태어나고 그리고 탄생하고 술이 생기고 술의 역사랑 같다라고 보시면 고대 바빌론의 문명에도 보면 식초가 사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랑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둘이 사랑을 하는데 결국은 그 매개체가 식초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랑 서로 내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식단을 마련하느냐.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지중해에서 상상되는 많은 산의 진미로 식단을 마련해요. 근데 클레오파트는 아무 준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속으로 이겼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게 클레오파트라가 양 뒤에는 이제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서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식초 녹여서 마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뭐 집 2채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 귀걸이 그러니까 진주라고 해요. 보석을 식초에 녹여서 마실 줄 있는 저런 여자라면 미모가 아니라 배포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이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 창궐을 합니다. 전염병이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는 그 당시에도 식초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예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의 도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초를 몸에 뿌리고 그리고 마시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식초를 몸에 뿌리고 해서 이 전염병을 방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결국은 그
먼 항해를 할 때 사람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식초에 들은 양배추 덕분이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렇듯 식초는 우리 그 인류 역사와 같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직구로 굉장히 많이 식초들을 사 먹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태리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올리브유랑 이렇게 섞어갖고 빵에다가 찍어 먹는 발사믹 식초라든가, 다이어터들이 그 애플 비니거 같은 거 많이 사서 네네네네. 먹기도 하거든요. 각 나라별로 또 유명한 식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곡물로 만든 식초가 잘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는 이제 현미로 만든 현미 혹초, 가고시마 지방에서 그 현미 식초를 오랫동안 이제 발효하고 숙성하면 색깔이 짙어져요. 그래서 혹초라고, 중국에서는 곡물로 만든 또 작곡을 써서 만든 뭐 진강향초, 그다음에 노진초, 이런 식초가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곡초 뭐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고, 과일의 당도가 높았던 이제 와인 문화가 발달된 것 같은 경우는 포도식초. 이 포도식초를 오랫동안 졸여서 만든 게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태리 말로 발사믹이라는 것은 이제 향기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신대륙 발견해서 넘어갈 때 사과나무를 가서 많이 옮겨 심었대요. 그래서 사과식초.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몰트식초, 보리식초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수료에 따라서 식초가 빚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사믹 식초 같은 게 있었어요. 감양주라고 있어요. 찹쌀 한 마를 가져다가 술을 빚는데 술이 한 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쌀을 이만큼 쓰는데 술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달고 향기로운 술이 있어요. 그 감양주를 이용해서 만든 게 감양초라고 있어요. 감기 걸리면은 좀 신맛을 권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임산부들이 또 신맛을 또 찾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몸이 안 좋으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안호원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떠는 증상이 있어요. 이 손 떠는 이유는 뭐냐면 간이거든요. 간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술을 엄청 많이 즐겨했어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라든지 탄수화물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해독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술을 한 잔 마셨어. 간 입장에서 독이거든요. 알코올을 분해해야 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근데 이 간이 알코올이 들어왔는데 다 분해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알코올이 또 들어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간이 계속 운동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간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에는 뭐가 쌓이게 되냐면 지방이 점점 쌓여요. 지방간. 그렇죠. 지방간이 되는 거죠. 지방간이 되면서 얘가 점점 쌓이면서 나중에 이 간이 딱딱해집니다. 간경화가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몸에서는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내 몸에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수전처럼 손을 이렇게 덜덜덜해. 손을. 그러면서 얼굴도 이제 노란 황달기가 있고. 절대 술 드시면 안 되고 식초를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식초가 여러 사람 몸에 이렇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느끼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식초를 식사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신 것처럼 약간 그 혈기가 다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엄주 자리에서 식초를 같이 드시게 되면 주량이 한 병인 사람이 소주를 2병을 마셔요.
곧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간 때문이군요. 신맛이. 그쵸? 그만큼 빨리 그 간의 해독 작용, 생리 활성 작용을 높여주는 겁니다. 식초가. 그리고 사실 또 간은 이렇게 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요즘 사람들 뭐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그다음 많은 빛의 공유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식초를 드심으로써 시력까지 더 나빠지지 않게. 그래서 식초가 간뿐만 아니라 눈까지 시력까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신맛이 간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당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지금처럼 활동할 때는 혈당이 좀 높아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복 혈당이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지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를 그게 사람한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주무시기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대학교에 그다음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그 비만이라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식초. 예, 다이어트 이런 거 나온 것처럼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멜린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고기 재울 때 보면은 좀 한 2시간 지나면 고기가 죽처럼 돼요. 그만큼 그 단백질 분해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식초를 해서 갖고 파인애플을 같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람한테 더 빨리 뭐 지방 분해를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 때문에 많이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꾸준히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고 알려오셨는데요. 이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에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현미식초를 한다면 현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현미에다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사람의 정성 그리고 현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식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막걸리 식초 만들 때 막걸리를 따서 이렇게 한 잔 정도는 한 2잔 정도는 따라냅니다. 따라내고 난 후에 먼저 만들어진 식초를 한 잔 정도 부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종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식초의 씨앗 역할을. 그렇게 해서 뚜껑은 공기 잘 통하게 면포 같은 경우로 이렇게 감싸주고 난 후에 싱크대 밑에 이렇게 놔두시면 한 달 정도 되면 식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보통 늦가을에 나오잖아요. 감을 따다가 항아리나 뭐 유리병 속에 넣어놓으면 대신에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돼요. 항아리는 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더라도 공기가 통하니까. 근데 유리병 같은 경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공기 통하게 놔둬야 됩니다. 홍시가 됐을 때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네. 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홍시가 허물허물해지면서 물로 터져요. 그러면서 칠퍽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걔가 식초로 바뀌어요.
전통 식초를 복원하고 또 이렇게 알리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정말 식초가 사람한테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식초 싫어해요. 근데 그럴수록 좀 찾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초 보급을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식초 신맛을 싫어하신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뵐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식초의 신맛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준 식초학교 한국전통발효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초산정 한상준 식초라는 전통식품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식초를 접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통 식초 문화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서초동에 한상준 식초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48년 이상 운영을 해왔었죠. 33개 기수 1000여 명이 넘는 식초인을 양성을 해왔어요. 지금 식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0분이 넘으세요, 전국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태리 발사믹 식초가 1970년도에 그 생산자 협회를 구성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의 발사믹 식초의 프리미엄 식초 시장을 선점하지 않습니까? 모데나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식초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협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농식품부 산하 정부 기관 단체로서 전통식초협회를 창립을 해서 초대회장으로 또 8년 동안 근무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좋은 식초를 만드는 곳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게 지금 초산정이라는 홈페이지 만들고 지금도 계속 식초 만드는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식초를 이렇게 한국 전통 식초를 이렇게 알려오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삶을 개척해 오셨는데요. 인생에서 뇌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도 버스 안에서 머릿속은 몸은 이렇게 그 푹신한 이렇게 어제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움직여요.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몸이 힘들 때거든요. 등산을 할 때나 내 몸이 움직일 때 머리는 더 빨리 움직여요. 활동하면서 상상을 하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 속의 세계를 끝없이 항해하고 있다. 쉬지 않고. 신맛을 내는 조미료라고만 생각했던 이 식초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몸의 불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식초는 정말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식초를 발굴해서 널리 알린다면 발효식품 종주국으로서의 면목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전통 곡물 식초를 복원하고 계시는 한상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